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어요. 낮 10시 어마무시한 악재가 떴습니다. 2024년 이후까지 경기 침체로 세계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집값도 지역별로 마이너스 50%까지 추락한 아파트들이 있으며 프리미엄 3억까지 붙은 분양권이 마이너스 1억으로 급추락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집값 하락 소식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큰일이 난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주세요. 큰일 났어요. 낮 10시 어마무시한 악재 떴다. 자, 부동산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연도별 핵심 요인, 지역별 하락, 회복, 신고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중심으로 뽑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실거주로 집 사니까 상관없다. 자, 여러분들 연봉 많이 주면 좋아하잖아요. 집도 똑같은 거예요. 뛰어야 좋은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핵심 요인. 자, 강남, 서울과 경기도 핵심, 경기 인천의 대부분 지역, 광역시 지방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연도는 2022년부터 27년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보면 각 연도별로 핵심 의제가 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고 23년, 24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마 집값 하락의 원흉이 될 거예요. 24, 25년은 공급 과잉, 지금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지나치게 물량이 많습니다. 얘가 집값 폭락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26년, 27년은 해외 집값이 이제 반등을 함으로써 경기가 점차적으로 정상화 찾음으로써 올라간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강남 보면 대략 한 23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내년까지 50%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회복은 아주 짧게 1년 안에 할 것 같고 24년 후반기 중에 쭉 올라가서 두세 배 신고가. 이 기간은 과거의 하락장과 상승장 기간의 평균치를 낸 거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즉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배 또 신고가 찍으니까 많이 갈 거다. 자, 이번에 서울하고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에 아주 잘 사는 곳 핵심 50% 정도 하락. 이 기간은 좀 더 길지만 하락폭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왜? 횡보를 하니까 여기도. 자, 회복. 이제 떨어졌으면 회복할 거 아닙니까? 강남보다는 회복 기간이 길어요. 그렇지만 얘도 역시 2배 가까운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 인천은 약 80% 이상의 대부분 지역들 50% 하락. 자,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일부는 손실을 볼 겁니다. 회복은커녕 손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은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집값이 우상향하는 걸로 봐서는 신고가를 찍지 못합니다. 잘해야 회복이에요. 일부가 신고가를 찍어요. 경기도, 인천. 그 80%나 해당되는 경기도, 인천의 그 많은 물량들이. 이거의 원흉이 누군 줄 아세요? 3기 신도시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따지면 1기, 2기 신도시도 원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광역시 지방 한번 볼까요? 50% 하락. 하락 기간이 진짜 길죠. 물론 이제 60, 7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락폭이. 얘들도 역시 이번에는 다르게 대부분이 손실이에요. 뭐 회복은커녕 인구도 줄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경기도도 못 가기 때문에 일부만 회복하고요. 극히 일부만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 광역시에 있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집값 폭락 심각한 세 가지 요소. 최대 50% 역대급 집값 하락이 온다. 아예 뉴스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년 중순 전에 집 팔아라. 뭐 내년 중순 전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돼. 저는 주구장창 작년부터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좋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바닥에서 팔고 갈아타라고 하잖아요. 바닥에서도 팔고 갈아타라고 하는데 그 과정상에서 뭘 망설입니까? 자, 금리 인상. 이게 가장 먼저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슈가 돼서 주가라든가 부동산이 못 갈 거예요. 그 다음 냉정 구도는요.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볼까요?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물가 급등으로 금리가 지금 고점입니다. 미국 금리 예상 한번 해볼까요? 자, 내년 초에 5.0까지 아마 찍을 것 같아요. 이게 꼭지. 그리고 24년은 내려갑니다. 3.0 정상적이라면 25년은 2.0 물론 0%까지 내려와야지만
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 2%, 3%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집값은 뛴다고 봐야 돼요. 금리 인상 이걸로 봤을 때 집값 상승은 2023년, 즉 내년 7월 이후, 물론 강남부터 뛰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입니다. 자, 세계 경제 침체, 금리 인상은 장기 경기 침체, 경제 침체를 가져와요. 세계 경제 침체 언제까지 예상되느냐 보세요. 22년에는 3.1% 상승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23년에는 세계가 2.2 확 줄어들었죠. 24년에는 2.6, 즉 24년이 돼도 22년만큼 회복이 안 됩니다. 즉 경제 침체로 본다면 빨라야 24년 7월달 이후가 될 수 있어요. 2년 후. 이번에는 냉전 구도로 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나토의 대리전이죠. 러서방 대리전, 에너지 물가, 이게 계속 불안감을 야기시킬 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도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군사 패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고요. 상당 기간 길어질 거예요. 냉전 구도로 따지면 집값 상승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다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진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대략은 2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다. 자, 이번에는 60% 폭락한 아파트와 버티는 아파트, 이거 별표 쳐볼 테니까 꼭 보세요. 여기 보세요. 11억 아파트가 5억 됐다. 동탄 집값 하락세 눈길. 동탄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반토막 아파트들이 이제 지역별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좀 끔찍하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11억 2021년 8월 달에 11억 찍었던 아파트가 22년 5억 9천 했을 때는 뭐 친족간 거래인 줄 알았더니 또 5억 2천 실거래가 된 거예요. 거의 55%, 60% 가까이 빠져버린 거 아니나요? 11억이 5억 2천이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 파란 선을 그어 놓은 것은 2019년 18년 선이에요. 자, 여기까지 찍었다가 11월까지 찍었다가 쭉 내려온 거 여기 두 개 보이는 거 보세요.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5억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직 좀 더 빠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또 매물인데, 매물은 그래도 길쭉하게 여기하고 상관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물, 제일 싼 매물보다 훨씬 싼 게 거래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단순한 사람들이 매물 딱 중간 매물 보고 또 시세 덜렁 보고 안 떨어졌어요. 여기는. 공부 좀 하세요. 자, 이번에 오른쪽. 자,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래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매물보다 훨씬 싸게 거래돼요. 여기 보면 이제 버티는 것들을 봤더니 6억 6,700에서 똑같은 동탄입니다. 자, 동탄 2 5억 7천. 1억도 안 빠졌네요. 여기 그래프상으로 봤더니 이만큼 빠질 거예요. 근데 여기 점점 두 개 있는 거 있죠. 고점, 저점. 즉 6억대 같은 게 1억도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고점에서. 근데 물량 보세요. 매물은 여기에 있네요. 훨씬 낮게 있어요. 대략 한 5억 선에 있네요. 얘보다 훨씬 더 싼 거야. 거의 4억대까지. 얘는 거래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 생각하면 6억 6천이니까 거의 3억 5천에서 4억까지 그냥 무조건 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되겠죠. 얘는 이 정도 금액에 나오면 잡아도 판단해야 돼요. 즉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이런 모양의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같은 지역인데 이런 모양도 있다. 이런 모양은 아예 보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 중에서 매수를 좀 생각해라. 반토막 정도 떨어졌다는 조건으로. 여기 보세요. 1년 만에 마이너스 60% 바닥 근처까지도 떨어졌어요. 내년 소폭 하락. 얘들은 내년에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맴돌 거예요. 이 파란 선에서. 자, 그 다음에 지나친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투매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관망 후에 급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빠져갖고 65% 이 정도 가격선에서 잡으면 좋아요. 근데 얘 보세요. 버티고 있어요. 특히 이런 아파트가 대부분 보이죠. 왜? 안 팔리니까 버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 마이너스 16%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매물이 근데 더 낮죠. 오히려 안 빠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년은 더 많이 빠집니다. 올해 안 빠진 것들은 내년에 망해요. 올해 망한 것들은 내년에 조금밖에 안 빠져요. 그건 뭐 진리입니다. 자, 내년에 아마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로 봐서 마이너스 60%, 동탄은 거의 60%까지도 보여져요. 신도시가 동탄만 그런 게 아니라 송도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들의 신도시들이 오버슈팅을 했어요. 뭐 다산이라든가 미사라든가 위례 다 이제 좀 이따 지켜보세요. 광교
저기 검단 좋고 나쁜 신도시 필요 없어요. 옥정 어디 할 것 없이 반토막이면 양호하고 60%까지 떨어지는 것들 막 나올 것 같아요. 자, 2019년 수준까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번에 강남 포함 집값 50% 폭락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강남 선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50% 이상 대폭락. 강남도 아마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년 만에 30%까지 떨어진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1년 더 떨어지면 20%만 떨어져도 이제 반토막이잖아요. 자, 두 번째, 거래 급감 신기록. 아예 거래가 없어요. 매수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래가 없다는 것은 매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없어요. 매수 실종, 초급매는 자꾸 쌓이고 있어요. 자, 급매 30% 이미 분기됐습니다. 뭔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60% 급매도 나왔듯이 40, 50%가 막 나오고 있어요. 급매 2019년으로 회귀. 서울 같은 경우는 19년 갖고는 안 되고 한 15년으로 회귀. 자, 이제 4번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요. 사실상 투매에 가까워요. 패닉 상태라 이 말이죠. 미분양이 지금 5만 가구인데 곧 머지않아서 10만 가구. 예전에 많았을 때 15만, 20만까지 있었는데 지금 배로 더블로 가는 거라서 3기 신도시 분양하면 그렇게 금방 늘어날 거예요. 3기 서울 미분양 폭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막 넣지 마세요. 해외 집값 급락. 해외 연동을 하는데 지금은 해외가 상승할 기미가 아예 안 보여. 미국은 이제 폭락하고 있어요. 즉 해외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걔들은 당분간 지속 하락하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바닥과 꼭지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자, 부동산 바닥 징조. 강남 지역 대장 아파트가 반등한다. 이제 이게 플러스는 아니라도 이렇게 그래프가 주간 그래프가 머리를 완전히 쳐들었어. 그리고 이미 집값 하락이 40% 이상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돼요. 고점 대비 40에서 60%라고 했습니다. 거래 증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가 그렇게 안 되다가. 소형 평형이 이제 뛰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형이 인기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꼭지 시세에서는 대형이 인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 못난이들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 못난이를 누가 살려고 해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지방 아파트도 회복 못할 가능성이 커요. 유망단지 미분양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유망단지에 미분양 났던 곳들이 마이너스 됐던 것들이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 다주택 투자자 이 사람들이 증가하게 돼요. 1주택자들이 2주택 3주택 자꾸 늘어나요. 정부 부양책이 나옵니다. 이때쯤이면. 그 다음에 규제는 다 거의 다 완화. 해외 집값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갑니다. 이게 바닥이고 꼭지는 소외지역, 외곽지역이 뛴다. 안 좋은 곳이 뛰면 꼭지예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이 뛰는 것도 꼭지예요. 거래 감소, 대형 평형이 막 뛰고 있어요. 거래도 없이. 이런 것도 꼭지예요. 자, 지방, 소도시. 그러니까 그동안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날아간다. 이것도 역시 꼭지고, 땅값이 뛴다도 꼭지입니다. 고분양가 급증, 신도시가 막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20년, 21년 신도시는 그전에도 뛰었는데 막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는 거고. 자, 다주택 투자자가 감소돼. 그리고 정부 규제가 최고조로 강해져요. 문재인 정부 말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최고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히려 꼭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집값 연동해서 해외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블룸버그 세계 경제 침체.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미국 금융위기 때고 이 코로나 때 그때보다도 더 역전됐어요. 장단기 채권 금리가. 이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아예 블룸버그에서 노골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아니라 이미 경제 침체 됐어요. 정부도 내년 성장률 1%, 우리나라도요. 여기 보세요. 97년부터 한 번 이때. 그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0.8이었어. 그러던 게 계속 이렇게 높았는데 4포인트, 3포인트 때는 넘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내년에 1%로 떨어진다니. 그것도 여기 보세요. 자, 국내외 다 1%, 1.8, 뭐 1.0. 노무라증권은요, 마이너스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자, 4차례 집값 폭락 사례를 보자고요. 예전에 일본이 폭락했을 때 91년 이때 4.5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IMF 때 97, 8 이때 마이너스 14.6.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6.8. 생각보다 덜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3.5.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걸로 본다면 10% 이상 빠질 거예요. 즉 10%는 50% 폭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 아파트. 자, 제일 비싼 여기 강남구가 평당 9,000, 서초구가 8,700. 그 다음에 3위가 용산 6,700, 4위가 송파 6,700. 자, 대략 쭉 있습니다. 평균치가 5,000인데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구가 부자 구고 어떤 구가 좀 밀리는 구구나 꼭 확대시켜서 보세요. 이번에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 여기 지금 이렇게 작년 10월까지는 약속한 듯이 다 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10월이죠. 작년 10월까지. 다만 대구만 좀 일찍 빠졌죠. 2월부터 빠졌죠. 자, 그리고 하락하는 거 보세요. 갈수록 커지지 않나요? 서울,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이번에는 경기도 거의 닮았어요. 어때요? 갈수록 커지지 않아요? 빨간 게 최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산. 자, 어떻습니까? 갈수록 커지고 있죠. 막대 그래프가. 이거는 계속 대폭락한다는 얘기예요. 대구는 꾸준히 빠졌는데 한동안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자, 이제 2013년의 이 모습하고 2025년은 이게 바닥장일 될 가능성이 큰데 이 모습이 쌍둥이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바닥 징조를 꼭 알아두고 인내심을 가지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직감으로 덜컥 잡았다가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